김씨 종가의 며느리 지현은 3일째 같은 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새벽 장독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은비녀가 달빛에 차갑게 빛나고 여인은 말없이 지현의 손을 붙잡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입니다. 여인이 마당 감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7대째입니다. 7명의 장남이 4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여인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립니다. 지현은 비명과 함께 깨어납니다. 식은 땀으로 젖은 잠옷을 부여잡고 옆자리에 잠든 남편 태호를 바라봅니다. 태호의 40번째 생일이 석 달 앞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김씨 종가의 고택은 400년 된 기와지붕 아래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감나무가 보이고 그 너머로 사당의 검은 지붕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현이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5년 전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지현에게 종가의 규율은 낯선 언어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사당 문을 열고 향을 피우고 위패 앞에 절을 합니다. 지현이 처음 시집와서 사당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빼곡히 늘어선 위패들 사이 유독 한쪽 구석에 검은 보자기로 덮인 위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만지려는 지현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눈빛의 차가움을 지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지현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족보를 발견합니다. 누렇게 바랜 한지 위로 김씨 가문의 이름들이 빼곡합니다. 장남의 이름 옆에는 사망 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현의 손끝이 멈춥니다. 7대조 김진사의 장남, 38배 급사, 6대조의 장남, 39의 병사, 5대조, 37, 4대조, 38, 3대조, 39, 시아버지 역시 37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4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현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족보를 든 손이 떨립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패턴입니다. 7대에 걸쳐 장남만 골라 데려간 것처럼. 저녁 식사 자리. 영숙이 미역국을 떠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태호가 묻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영숙의 시선이 태호의 얼굴 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태호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현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숙의 등이 유난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영숙은 태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시선이 3초를 넘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날 밤 지현은 또 같은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피에 젖은 족보를 들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7대조 김진사 옆에 적힌 이름을 가리킵니다. 월이. 족보 어디에도 없던 이름입니다. 당신이 월이입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비녀에서 달빛이 부서집니다. 지현은 깨어나자마자 사당으로 달려갑니다. 검은 보자기를 들춥니다. 위패에 새겨진 세 글자. 박씨 월이. 지현의 손이 떨립니다. 30년 전. 영숙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28. 종가에 시집 온 지 2년째였습니다. 남편 김상호는 34이었고 40이 되려면 아직 6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얀 소복의 여인이 처음 나타났을 때 영숙은 그저 명절 제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제사를 엄하게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은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7대째입니다. 아직 모르십니까?
영숙은 꿈에서 깰 때마다 은비녀 하나가 베갯머리에 놓여있는 환각을 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사라지는 차가운 빛의 잔상이었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멈추더니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꾸었다. 내 시어머니도 꾸었다. 종가의 며느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꾼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다. 잊어라. 파헤치면 가문이 망한다. 영숙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꿈은 계속되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여인이 울어도 은비녀를 내밀어도 눈을 감고 돌아 누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상호가 37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상호는 늦은 밤 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호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밤,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장독대가 아니라 영숙의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졌더라면? 영숙은 이불을 부여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요? 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은비녀를 영숙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은비녀가 차가운 마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녀 뒷면에 궐이라는 이름이 가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비녀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30년 동안 그 비녀를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꿈속의 여인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까지는 지현은 태호에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신 안동 향토사료관으로 향합니다. 김씨 종가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료관에 먼지 낀 서가에서 지현은 조선 후기 안동 지역 토지 기록을 찾아냅니다. 누렇게 바랜 문서들 사이에서 김진사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진사는 본래 안동 김씨 반계의 서자였습니다. 토지도 재산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마을에서 가장 비옥한 논12 마지기와 기와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과부 박 씨의 토지를 매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입 금액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현의 눈이 좁아집니다. 대가 없는 매입. 그것은 매입이 아닙니다. 지현은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92의 박순덕 할머니. 마을 토박이로 7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된장 냄새가 배인 부엌에서 지현을 맞이합니다. 김씨 종가? 그 집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박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숭늉을 따르며 말합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월이라는 과부가 살았어. 예쁘장하고 일도 잘하는 여자였지. 혼자서 논도 갈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 근데 김진사라는 사람이 그 땅을 탐냈어. 월이가 안 판다고 버텼지? 할머니의 눈이 흐려집니다. 어느 겨울밤 월이가 사라졌어. 아들도 같이 김진사가 그 땅의 새 주인이 됐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 감히 못 물었지? 지현의 등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아들은요? 월이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다만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월이가 죽기 전에 비녀 하나를 감나무 아래 묻었다고. 자기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하면서. 지현은 사료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호적 기록을 뒤집니다. 김진사의 호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김진사에게는 본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이가 사라진 해에 갑자기 장남 득수가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나이는 5살. 월이의 아들 나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김진사는 월이의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월이의 아들까지 자기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지현이 지금 서 있는 김씨 종가. 이 400년 가문의 시작이 그것이었습니다. 도둑질과 살인 위에 세워진 가문. 지현의 손에 들린 족보가 무겁습니다. 이 족보의 첫 장이 거짓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무엇입니까? 지현이 고택에 돌아왔을 때 영숙은 사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영숙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현은 영숙 앞에 족보와 사료관에서 복사해온 문서들을 내려놓습니다. 영숙의 눈이 흔들립니다. 어머니, 월이가 누굽니까? 지현의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던 손이 멈춰 있습니다. 사당의 검은 보자기로 덮인 위패가 있습니다. 박씨 월이, 김진사가 죽인 과부 아닙니까? 영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영숙이 입을 엽니다. 앉아라. 영숙이 안방 장롱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냅니다. 보자기를 풀자 은비녀가 나타납니다.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은비녀입니다. 지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 이 비녀가 내 방에 나타났다.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꿈에서 여자가 놓고 간 거야? 처음엔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비녀는 진짜였어. 만질 수 있었고 차가웠어. 영숙이 비녀를 쓰다듬습니다. 뒷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월이라고. 어머니도 같은 꿈을 꾸신 겁니까? 지현이 묻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종가의 며느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꾼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나도. 영숙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어. 그 여자 말이 맞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지. 영숙이 지현의 손을 잡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지현은 처음 봅니다. 태호도 40이 되면 죽을 거야. 나는 알고 있었어. 알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영숙의 울음이 터집니다. 안방에 곡소리가 퍼집니다. 사당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밀려듭니다. 지현이 영숙의 어깨를 잡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한테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 남편이 죽은 뒤로.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숙이 지현을 바라봅니다. 너한테 가고 있는 거구나. 지현은 은비녀를 들여다봅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이 비녀의 주인은 200년 넘게 풀리지 않은 한을 품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어줄 사람으로 지현을 택한 것입니다. 지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분노가 공포를 삼킵니다. 그날 밤. 지현은 의도적으로 잠을 청합니다.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습니다. 꿈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현은 관객이 아니라 목격자가 됩니다. 200년 전의 안동마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초가집 마당에 장독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월이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5살배기 아들 득수가 방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월이의 손은 거칠지만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가 마당에 퍼집니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밤입니다. 대문이 열립니다. 김진사가 하인 둘을 데리고 들어섭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욕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월이. 마지막으로 묻겠다. 논십이 맞이기를 팔 생각이 있느냐? 월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 논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것입니다. 득수 커서 물려줄 겁니다. 돌아가십시오. 김진사의 눈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래. 내 뜻은 알았다. 김진사가 돌아서는 척하다가 하인에게 눈짓을 합니다. 하인이 월이의 팔을 붙잡습니다. 월이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겨울마을에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김진사가 말합니다. 득수는 내가 키우마.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지. 좋은 거 먹이고 글도 가르치고. 내 아들 잘 되는 거 아니냐? 월이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찹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지현의 눈에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꿈이 차마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분명합니다. 월이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로 기어갑니다.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습니다. 피에 젖은 손으로 흙을 파고 비녀를 묻습니다. 내 아이가 올 거야? 내 핏줄이 이것을 찾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장면이 바뀝니다. 김진사의 집입니다. 월이의 아들 득수가 김씨 성을 받고 김진사의 장남으로 자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 채 족보에는 김득수, 김진사의 적자라고 적힙니다. 월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당 구석에 검은 보자기로 덮인 위패 하나만이 지현은 꿈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월이의 한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뼈를 깎는 추위와 된장 냄새와 핏물에 쇠 냄새가 뒤섞입니다. 이것이 김씨 종가의 시작입니다. 한 어머니의 죽음과 아이의 강탈 위에 세워진 400년. 지현은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태호, 시숙 태민, 태호의 누나 태연, 그리고 시어머니 영숙. 대청마루에 5사람이 앉습니다. 지현이 족보와 사료관 문서, 그리고 은비녀를 마루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태호가 묻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꺼내? 지현이 입을 엽니다. 이 가문은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청마루가 조용해집니다. 7대조 김진사는 과부 월이를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월이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김씨 종가라고 부르는 이 가문의 시조. 김득수는 사실 박씨 월이의 아들입니다. 태민이 벌떡 일어섭니다. 무슨 미친 소리야? 증거가 있어? 지현이 토지 기록과 호적을 펼칩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진사에게 자식이 없다가 월이가 사라진 해에 갑자기 5살 장남이 등장합니다. 날짜와 나이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습니다. 태연이 나섭니다. 그래서 20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야? 지현이 족보를 가리킵니다. 이 족보를 보십시오. 장남이 모두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7대 연속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연의 찻잔을 든 손이 멈춥니다. 태호 씨도 올해 40입니다. 지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은 겁니다. 태호가 지현의 손을 잡습니다. 태호의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지현이 말이 맞다. 모두의 시선이 영숙에게 쏠립니다. 나도 같은 꿈을 꾸었다. 30년 전에 그 여자가 나한테도 왔었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 대가로 당신들 아버지가 죽었다. 대청마루의 곡소리가 퍼집니다. 태민이 주먹을 쥡니다. 태연이 찻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찻잔이 깨집니다. 깨진 파편이 마루 위에 흩어집니다. 가문의 자존심도 함께 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뭔데? 태호가 묻습니다. 지현이 은비녀를 들어 올립니다. 비녀를 감나무 아래에서 파내라고 했습니다. 진짜 비녀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득수의 어머니로. 박씨 월이를. 마루 위에 향 연기가 사당 쪽으로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향 연기가 움직입니다.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족 모두가 마당에 모입니다. 태호가 삽을 들고 감나무 아래를 팝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올라옵니다. 파내려갈수록 흙 냄새가 짙어집니다. 200년 묵은 흙의 냄새.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어둡습니다. 삽 끝에 무언가 걸립니다. 태호가 손으로 흙을 파냅니다.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옵니다. 천을 벗기자 은비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년 동안 땅속에 있었지만 비녀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현이 품에서 꺼낸 영숙의 비녀와 나란히 놓습니다. 같은 비녀입니다. 하나는 꿈에서 온 것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장독대의 뚜껑이 달그락거립니다. 가족 모두가 느낍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지현이 족보를 펼칩니다. 먹물과 붓을 가져옵니다. 김진사의 장남 득수 옆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생모 박씨 월이. 먹물이 한지 위에 스며듭니다. 200년 만에 한 어머니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영숙이 사당 문을 엽니다. 검은 보자기로 덮여있던 위패를 꺼내옵니다. 보자기를 벗기고 위패를 가장 앞줄에 놓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영숙이 위패 앞에 절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30년을 늦었습니다. 영숙의 이마가 차가운 마루에 닿습니다. 태호가 은비녀 2개를 위패 앞에 올려놓습니다. 비녀가 새벽빛을 받아 빛납니다. 그 빛이 사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지현이 느낍니다. 등 뒤에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3일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거치는 것을. 고개를 돌리자 마당 감나무 아래에 여인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얀 소복이 새벽빛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여인이 웃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입니다. 여인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현은 알아봅니다. 여인의 형상이 아침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감나무에서 잎 하나가 떨어집니다. 바람이 멈춥니다. 장독대 뚜껑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태호가 지현의 손을 잡습니다. 지현이 태호를 바라봅니다. 태호의 40번째 생일이 석 달 뒤입니다. 이번에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이 부엌으로 갑니다. 잠시 후 따뜻한 숭늉을 들고 나옵니다. 가족 모두에게 한 잔씩 건넵니다. 새벽 공기에 숭늉의 구수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다릅니다. 예전의 침묵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릅니다. 400년 된 기와지붕 위로 첫 빛이 내려앉습니다. 김씨 종가의 가장 긴 밤이 끝났습니다.